새벽 4시 30분 필리핀 마닐라의 밤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ABS 방송국의 녹화를 마치고 조수석에 가정부를 태운 채 자신의 작은 차를 몰았습니다. 퀘존시티의 뉴마닐라에 있는 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빨간색 폰티악 컨버터블. 그 차는 그녀의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순간 충돌을 피하려 가속한 그녀의 차가 집 근처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의 창문을 내리고 소리치려는 그 찰나 빨간 폰티악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4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녀가 미처 숨을 들이키기도 전에 차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정부는 길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마그달레나 델라 리바. 필리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크린의 여왕 맥이 델라 리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물 현대사입니다. 오늘은 1967년 필리핀을 뒤흔든 세기의 사건. 한 여성의 용기가 어떻게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국가 사법 체계를 바꾸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의 용기에 한없는 박수와 경의를 표하면서도 한 개인이 치른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967년의 필리핀.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독립한 이 나라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고 한국은 비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마닐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고 영화와 텔레비전은 막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기의 한복판에 맥이 델라 리바가 있었습니다. 1942년 마닐라 태생. 스페인계와 독일 스위스계 혼혈의 아름다운 용모. 그녀는 마리암 칼리지를 졸업한 뒤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불과 수년 만에 8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여 필리핀의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TV쇼, 영화까지 그녀가 나오는 곳에는 언제나 환호가 따랐습니다. 국민 여배우로서 모두가 사랑하는 필리핀의 스타였지요. 그러나 그녀의 명성이 빛날수록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시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실리오 피네다 주니어. 마카티 파사이 경찰서장을 지낸 아버지의 아들로 그에게 권력과 돈은 세상을 향한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매기에게 집착했고 구애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이 그의 내면 어딘가를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피네다가 끌어들인 무리도 만만찮았습니다. 하이메 호세는 유명 의사의 아들이자 델라살레 공과대학 학생, 인기 밴드 하이메 호세 앤더 델타스의 리더였습니다. 에드가르도 아키노는 잘나가는 변호사의 아들이자 저널리즘 전공 대학생이었고 로헬리오 카냐는 전직 교장의 아들인 건축학도였습니다. 겉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유망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법 위에 있다는 것이었죠. 1967년 6월 26일 밤 그 믿음이 악마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냐와 아키노는 호세의 빨간 폰티악 컨버터블을 빌리러 갔습니다. 호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신도 함께 가는 조건으로 결국 응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닐라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그 자리에 피네다가 합류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피네다는 내뱉었습니다. 맥이 델라 리바가 지금 ABS 방송 스튜디오에서 녹화 중이야. 4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스튜디오에서 나온 맥이의 차 뒤로 빨간 폰티악이 붙었고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부 헬렌 칼데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로 납치된 맥이는 눈을 가리개로 덮인 채 폰티악에 실렸습니다. 이동 중에 그들은 맥이를 협박했습니다. 톰슨 기관총에 차가운 총구를 들이대며 저항하면 쏴버리겠다는 협박,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염산을 얼굴에 부어 얼굴을 녹여버리겠다는 협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파사이시티의 스완키 호텔 2층이었습니다. 넓고 어두운 방, 잠긴 문, 4명의 남자들. 그들은 맥이에게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추라고 강요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들의 위협과 압박은 거세져갔고 어쩔 수 없이 맥이는 벌거벗은 채 춤을 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한 명씩 모두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맥이가 의식을 잃으면 물을 끼얹어 깨웠습니다. 그것이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그녀를 근처 골목에 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우린 곧바로 풀려나게 될 거야. 비웃음 소리가 어둑한 새벽 거리에 남겨졌습니다. 정신없이 집에 돌아온 맥이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Mommy, I was raped. All four of them raped me. 그 고백이 새벽 거실에 공기를 가르는 동안 집 앞에는 이미 필리핀 헌병대와 지역 경찰 및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찰중 사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필라르는 먼저 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의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게 했고 경찰 조사를 미루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신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가해자들은 권력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사회에서 성범죄를 공개적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2차 가해, 그리고 무엇보다 살해, 협박 등이 뻔했으니까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6월 28일 오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시간의 침묵과 눈물과 토론 끝에 매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고해야 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어. 6월 29일 아침 그녀는 변호사 레지나 베니테스와 함께 퀘존시티 경찰청 문을 열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 마닐라 전체에서도 극히 드물었던 빨간색 폰티아 컨버터블이었습니다. 경찰은 호세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아이스크림 행상으로 위장, 잠복 수사하였습니다. 호세는 마카티의 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검거 순간까지도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나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매기가 그를 지목했을 때 그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매기는 직접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멍든 팔을 보여주며 이 상처들 기억해? 당시를 목격한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순간 매기는 정의로운 분노의 초상이었다고. 호세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일당들에 대한 연쇄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네다와 카냐는 바탄가스의 타알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아키노는 바탄가스 주지사의 아내인 아우렐리아 레비스테에게 자수했습니다. 당시 유력자의 권력으로 사건을 축소하는 게 필리핀의 관례였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아키노는 그렇게 행동하였고 나흘 만에 4명 전원이 붙잡혔습니다. 1967년 7월 11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퀘존시티 지방법원. 주심은 여성 판사인 루르데스 파레데스 산디에고였습니다. 법정은 처음부터 진흙탕이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단은 전력을 다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매기가 자발적으로 응한 일이었다. 천패소를 받고 스스로 춤을 추었다. 피네다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행동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짜인 변호인단이 매기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 유명인의 명예 따위는 법정에서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매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일관되고 정밀했습니다. 법이야 감정의 결과도 명백했습니다. 온몸에 남은 멍과 열상. 가정부 헬렌 칼데론의 증언. 납치 후 풀려나서 매기가 탄 택시 기사가 증언한 매기의 공황 상태. 뒤차가 따라오나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는 그 말. 산디에고 판사는 가해자 측의 변론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조작이라 일갈했습니다. 3개월 만인 1967년 10월 2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명 전원, 전기 의자에 의한 사형.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항소했습니다. 가족들은 필리핀 최고 권력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매기는 살해, 협박을 받으며 퀘존시티 크레임 캠프 안의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연기 생활도 사실상 멈추었습니다. 1971년 2월 6일 필리핀 대법원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들이 매기 말고도 그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4명 모두에게 강제납치 및 강우 복합죄와 추가 강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사형 선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총 4만 페소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로헬리오 카냐는 1970년 12월 28일 감옥 안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2년 5월 17일 마닐라의 라디오 방송국 DZRH에서 전례 없는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한창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였고 직접 명령을 내려 사형 순간에 대한 생중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뭄틴루파의 뉴 빌리비드 교도소 처형실. 하임의 호세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묶이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돌로레스는 그 시간 말라카냥 궁전에 있었습니다. 마르코스에게 무릎을 꿇고 사면을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국민의 분노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죠. 가죽 마스크가 호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교도관이 각자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중 하나만이 살아있는 전류였습니다. 이어서 남은 2명에 대한 사형도 집행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국에 흘러나온 것은 최후의 고백과 눈물, 그리고 청산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한 필리핀 남성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가해자들이 처형된 그날 이후에도 매기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기의 평온은 사라지고 그녀의 배우 생활은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살해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처를 숨겨야 했고 20년 가까이 경찰이 제공한 안전 가옥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필리핀 영화계의 스타는 이름도 없이 숨죽이며 세상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1994년 매기는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매기 델라 리바 스토리 시니어 왜 나인가요?를 통해서였습니다. 당대 필리핀 최고의 배우였던 줄루에타가 젊은 시절에 매기를 연기했고 매기 자신은 현재의 모습으로 영화의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고 이 영화는 필리핀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의 매기를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타인에게 용기를 주는 강인한 생존자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그녀는 플라멩고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악당들이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춤을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무대에서 추었습니다. 2017년 매기는 필리핀 국영방송에 나와 사형 관련 법안에서 강호제가 빠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4명을 죽게 만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세상이 강요하는 침묵 앞에 서게 됩니다. 참으면 넘어가겠지. 내가 나서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해. 그 목소리는 때로 우리 바깥에서 오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1967년에 매기 델라 리바에게도 그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권력과 자식들의 협박과 사회적 낙인의 공포. 신고해봤자 바로 풀려날 거라는 비웃음. 그럼에도 그녀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열림 하나가 필리핀의 사법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로서 힘을 갖는 선례를 만들었고 어떠한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오늘 1942년생인 매기 델라 리바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증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세상에서도 입을 여는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물 현대사는 역사 속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